아예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주말 내내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도 한동훈 후보는 계속 이 프레임 속에 있어요. 배신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배신입니다, 배신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유권자의 머릿속에는 두 단어만 남아요. 네. 배신이 남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최선을 다했다라는 논리도 사실은 까놓고 보면은 이 후보들이 자기를 배신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문하면 자백하는 거예요. 네. 다 인정하는 건데 배신자가 아닌데 계속 배신자로 공격하는데 아무 말도 않고 있으면 나 앞으로 그렇게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당연히 거기다 선을 그어줘야죠. 네. 지금 전당대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배신자 프레임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지금 몰고 가는 거거든요. 그게 뭐 진실이든 아니든 그걸로 이제 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저런 캐치프레이를 거는 거예요. 캐치프레이는 당연히 그 부분에는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진을 같이 올렸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냐? 같이 볼까요? 지난 총선 때죠. 원희룡 당시 후보, 인천 계양 후보의 손을 번쩍 들고 같이 이 선거 유세를 해주고 있는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입니다. 그리고 네, 여기는 나경원 의원이죠. 동작에 가서 내가 지원 유세했다라는 거죠. 여기 가면 윤상현 의원입니다. 인천에 가서도 내가 지원 유세했다라는 겁니다. 네, 멘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거 하나였어요, 윤주진 위원님. 네, 짧고 묵직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 배신에는 배신으로 맞대응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본인에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이 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한동훈 후보가 약간 이거를 의연하게 대처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면 아까 우리 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주말 내내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도 한동훈 후보는 계속 이 프레임 속에 있어요. 배신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배신입니다, 배신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유권자의 머릿속에는 두 단어만 남아요. 네. 배신이 남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최선을 다했다라는 논리도 사실은 까놓고 보면은 이 후보들이 자기를 배신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도와줬고 우리가 그렇게 눈물 흘리고 땀 흘리면서 열심히 했는데 네. 이렇게 이제 와서 나를 공격하는 겁니까? 이 얘기거든요. 저는 한동훈 후보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대응할수록 오히려 이 프레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예 깨고 나오는 그러한 정치력을 보여줬을 때 아마 당원들이 정말 한동훈 후보가 큰 정치인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질 것 같습니다. 지금 한동훈 후보가 이 프레임 안에 본인이 계속 있는 거다. 지금 우리 당신들이 나를 배신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조언을 하셨어요. 근데 한동훈 후보 오늘 새벽 6시 30분에 글을 올렸습니다. 일찍 일어난 것 같아요. 뭐라고 올렸느냐. 일부 후보들 공포 마케팅에 여념이 없다. 공포 마케팅은 구태이자 가스라이팅이고 있던 지지자들도 쫓아내는 뺄셈과 자해의 정치다라고 하면서 이 지역신문 사설을 같이 올렸습니다. 뭐냐, 여당의 인신공격성 당권 경쟁 실망스럽다라는 제목의 사설이었었어요. 네, 이걸 하면서 지금 여기서 쓴 단어가 김광삼 변호사님. 네. 구태, 가스라이팅, 뺄셈과 자해의 정치입니다. 수위가 생각보다 좀 높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일부 우리 패널께서 네.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의연하게 하고 무시하는 전략을 취한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망하죠. 그럼 안 되는 겁니까? 신문하면 자백하는 거예요. 네. 다 인정하는 건데 배신자가 아닌데 계속 배신자로 공격하는데 아무 말도 않고 있으면 나 앞으로 그렇게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당연히 거기다 선을 그어줘야죠. 네. 지금 전당대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배신자 프레임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지금 몰고 가는 거거든요. 그게 뭐 진실이든 아니든 그걸로 이제 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저런 캐치프레이를 거는 거예요. 캐치프레이는 당연히 그 부분에는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공포 마케팅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생각과 다르게 저는 이제 나경원, 뭐 원희룡, 뭐 윤상현 의원은 제외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상당히 이번 전당대회는 페어플레이로 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세 명이 거의 관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총선 때 가장 열심히 했던 후보고 비대위원장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나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뭐 브로맨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뭐 언론에도 많이 노출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무리 정치가 그렇다고 하지만 정치가 저런 거였나 할 정도로 정치의 혐오를 일으킬 정도의 지금 선거운동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포 마케팅은 그건 이제 협박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계속 탄핵, 탈당, 배신자 프레임을 해가지고 당원들하고는 공포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되고 나면 뭐 대통령에 대해서 뭐 탄핵이랄지 탈당 이런 걸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하면 결과적으로 당심이랄지 뭐 일부 지지하는 보수 세력들이 표를 갖다가 한동훈에 같은 표가 좀 전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런 분열 정치가 사실은 국민의힘이랄지 대통령에도 굉장히 해악을 끼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보는 바로 저 모습도 사실은 좀 직전까지 나오던 그 모습이 서로 막 닭똥집을 입에 넣어주던 그렇게 친했던 사이였는데 지금은 배신자다, 20년 신뢰를 무너뜨렸다라고 얘기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근데 아마 한동훈 후보가 저희 방송을 만약에 보고 있다면 헷갈릴 것 같아요. 어떻게 프레임을 나오라는 거야? 안에서 봐서 싸우라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게 나, 원, 윤만 있는 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또 이분이 공격을 했어요. SNS에. 글을 많이 올리시는 이분.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라고 글을 올렸느냐. 어제 이회창이 YS를 벌이면서 우리는 10년 야당의 길을 걸었다. 네. 총선 참패 주범이 얼찍이 좌파들을 데리고 대통령과 다른 길을 가려고 한다. 총선 참패 주범들이 러닝메이트라고 우르르 나와서 당원 국민 현혹하면 설치는 것도 과관이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라고 글을 올렸어요. 한마디로 정신 차리고 한동훈 뽑으면 안 돼요. 라고 지금 글을 올린 걸로 일단 보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보면 이회창이 YS를 벌이면서 10년 야당의 길을 걸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면 김수민 의원님. 그럼 사실 여기서 대꾸가 되는 부분은 그거거든요. 이회창이 YS를 벌이면서 한동훈이 윤 대통령을 벌이면서 우리는 10년 야당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한동훈 후보가 윤 대통령을 버린 겁니까? 글쎄요, 현재로서 버렸다고 판단을 이렇게 좀 명확하게 낙인 찍듯이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해서 국민의힘 인사들이나 대통령실에서 주장을 해왔던 게 최혜병 네. 특검 관련해서 경로설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건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럼 사실 특검을 받는다고 해도 그러면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무혐의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게 왜 이렇게 두려운가라고 했을 때 특검이라는 말만 꺼내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이거 자체가 일단 국민의힘 내부의 일각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회창이 YS를 벌이면서 10년 야당의 길을 걸었다라고 네. 하는데 이 말인즉슨 1997년에 이회창 당시 후보가 김영삼 전 대통령하고 강하게 각을 세우고 그로 인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뭐 이인재 당시 후보의 출마를 용인했다거나 방조했다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표가 갈라져서 졌다 뭐 이런 스토리로 가는 건데 근데 사실 그때 대선을 따져보면 이인재 후보가 얻었던 표 중에 이인재 후보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김대중 후보로 가는 표도 꽤 있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좀 이인재 후보도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까지도 점검을 한다면 저 말이 과연 진짜 맞는 말인가 이거는 점검이 굉장히 필요한 말인 거고 현재 홍준표 시장의 대응 태도가 오히려 한동훈 전 위원장 키워주고 있는 게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총선 때나 현재 전당대회에서나 한동훈 전 장관이 어떤 국가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밝히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총선 참패의 원인이 됐고 지금도 아직까지 그 부분에서 많이 처진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 정석이에요. 근데 계속 정치 미수가 이런 감정적인 표현을 쓰는 거 이런 부분은 오히려 나이 많으신 원로 정치인이 젊은 정치인을 질투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다라고 했을 때는 적절하지 못한 대응인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전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오늘 새벽쯤인가요? 대구신문 사설을 링크해서 올린 거를 했잖아요. 그게 이유가 뻔한 것이 다른 언론이 아니라 대구신문입니다. 예, 저게 뭘 의미하냐면 대구시장을 포함해서 몇몇 지역 정치인들이 날 공격하고 있지만 네. 지역 언론에서는 오히려 나 반대편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고 지역 여론도 내 편이다라고 하는 예,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신문도 아니고 대구신문 사설을 링크한 것은 어떻게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반론 성격도 있다. 예, 대구 대 대구가 대구를 이루는 이런 이제 구도가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시청자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대구 대 대구가 대구를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근데 그 포인트
사실 한동훈 후보가 처음에 대구로 가서 당협 이 협의체 이 당원들을 만났었죠. 그런데 그때도 웬만하면 대구 가면 대구시장 그리고 뭐 영남에 간 김에 이제 이철우 이 지사를 만나기도 하는데 만나지 않았습니다. 못 만난 건지 안 만난 건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걸 두고 사실상 문전박대 당한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근데 지금 말씀처럼 대구 대 대구로 한동훈 후보가 지금 대응을 한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대구 가서 홍준표 시장은 못 만났지만 대신 대구의 엘리베이터에서 이분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볼까요? 우리가 이 동네 살아요. 우리가 엘리베이터에서 여사님들을 만났어요. 저 아세요? 이름 몰라요. 네. 근데 이름은 몰라도 어쨌거나 내가 널 참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막 너무 오랜만에 보는 거의 손주 보는 듯이 그렇게 막 예뻐서 막 하시는 그런 할머님들의 모습을 지금 봤는데 대구입니다. 근데 이게 참 묘하게 아까 말씀처럼 여선웅 위원님 대구시장은 약간 구원의 어떤 느낌이 있지만 대구 민심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한동훈 후보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동훈 후보가 그러니까 민심은 나를 지지하고 있다 이런 전략은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패착 전략 같아요. 패착이다. 예, 왜냐하면은 이 선거가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 지지층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 유권자 선거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국가 비전을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중도층 어필 전략을 펼치는 것은 한동훈 후보가 사심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당대표 선거인데 왜 지금 본인 대권 이렇게 이제 관리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저런 전략들이 실제 이 전당대회 선거에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에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후보를 안 만나줬는데 네. 이게 이제 한동훈 후보뿐만 아니라 이철우 경북지사도 못 만나고 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들, 보수의 유력 정치인들은 한동훈 후보를 비토하고 있다. 이게 결국에는 일반 국민들한테는 약간은 뭐 중도 포지션으로는 괜찮을 수도 있지만 전당대회 선거용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뭐 메시지다, 시그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후보가 다른 전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총선 때 이조 심판했잖아요. 네. 지금 이조 심판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의 맞상대, 이재명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어떻게 보면 이런 1대0 전략을 해야지 네거티브에 말려들면은 좀 불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거티브 알려두면 안 된다. 전략상으로 지금 오판이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김광선 변호사님. 근데 엘리베이터를 만난 게 의도적으로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걸 갖다가 어떤 정치적 전략이다 보는 것은 그건 잘못된 얘기고요. 지금 보수 지층의 어떤 대구랄지 경북의 지층을 보면 네. 지금 저 기존의 기득권체 나올 수 있는 시장이랄지 도지사가 어떻게 보면 엔티를 놓고 있는 거지 안티를 놓고 있는 거지 시민이 안티를 놓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이제 공안증 뭐 그런 얘기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됐을 때 굉장히 두려운 거죠. 원희룡 후보는 뭐 초보 운전자 그런 두려움이라고 이 얘기를 표현했지만 네.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세대 교체가 되고 보수의 정체성이 일부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시대에 맞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도자 TKJ 지도자들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구태적인 구시대적인 인물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세대 교체들은 자기들의 설 자리가 사실은 상당히 좁아지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민심과 다르게 자기의 정치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반대를 하고 공격을 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뭐 이조 심판 그것보다는 지금 당심을 잡아야 할 때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TK 가고 보수층 마음을 잡은 다음에 네. 그다음에 대권을 위해서 뭐 이조 심판이 됐건 민심을 잡는 행동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절차적으로 보면 이제 선후 관계를 잘 파악하고 네. 뭐 대선 선거 아니 대표 선거 운동이랄지 그다음에 대선 운동을 해야 하는 거죠. 네. 이건 전반적으로 김광선 변호사님이 레드팀 역할을 좀 해주고 계세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다,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것도 있다라고 이렇게 한 번씩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아마 여러 생각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일단 지금 보면 저희 유튜브 질문으로 이런 얘기가 들어왔어요. 우월님.
왕따 시키는 것 같아요. 왕따는 나쁜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한동훈 한동훈 후보가 이 지난번 연평해전 승전식이 끝나고 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 모습을 잠깐 보고 오시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 편 듣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제가 너무 고맙해서 알겠습니다. 여사님은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좋은 나라만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 편 듣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또 마침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보고 네티즌들이 요 영상을 보고 이 정도였어? 라고 뭐 문재인 때만큼 탄압받고 있는 거야. 뭐 이런 류의 지금 네티즌들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윤주진 위원님. 어쨌거나 지금 한동훈 후보가 아까 뭐 새벽 6시 반에 뭐 가스라이팅 아닙니까? 막 공한 얘기를 했지만 본인도 압박이 상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감정적으로 본인도 좀 피곤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도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오랫동안 함께 해왔잖아요. 그리고 이 정부에서 결국은 법무부 장관을 했고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대권 주자로서 확실히 자리매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 국민적인 보수 정당의 스타로 올라설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좋든 싫든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큰 어떤 정치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배신했다, 돌아섰다, 갈라졌다 이러한 것들이 인간적으로 본인도 괴로운 부분일 거예요.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지하는 것은 마치 용산과 각을 세우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은연중에 본인도 내비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한동훈 후보가 이런 부분을 벗어나야 된다. 네. 왜냐하면은 한동훈 후보는 결국은 본인이 꿈이 뭐겠습니까? 대통령이겠죠. 대통령이 되려면 윤석열 대통령과 선 긋는 게 불가피해요.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것을 어떻게 세련되게 갈등과 결별이 아닌 어떤 극복의 프레임으로 가져갈 것인가? 이게 바로 되게 중요한 정치적인 문제인데 한동훈 후보가 여기서 좀 더 성숙한 메시지를 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